네, 안녕하십니까. 고정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하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만 할 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제 양력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부동산법 법학 박사 그리고 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학교 겸임 교수 법무법인 기밀 파트너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 부산, 대구, 창원 네 군데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요건, 갱신 요건 행사 시기입니다. 시작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입니다. 미리 시작하자마자 내가 갱신 요건 쓸게 이런 것이 아니라요.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라면은 1년 6개월 정도 전부터 그리고 또 이제 만료되기 전까지 2개월 전까지 그래서 만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하시게 됩니다. 물론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두었다. 그러면 또 그때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2개월 전까지에 내가 갱신을 하겠다라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방식입니다. 말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전화를 해가지고 임대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저 갱신할게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갱신 요구권이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형식의 구화에 받는 것은 일단 없습니다. 구두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임대인 휴대폰 번호 알잖아요, 그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보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용 증명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나중돼서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두는 조금 구두나 통화는 약간 좀 추후에 혹시 모를 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구두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것들로도 하시고 자료를 좀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메일은 통상 잘 안 쓰니까 그죠? 그래서 구두나 전화 하면서 또 통화 녹음도 좀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왜냐하면 휴대폰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 혹시 모르게 바꾸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구두나 문자 메시지로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좀 남겨두시고요. 좀 약간 혹시 모르게 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 관련해서 임대인하고 좀 분쟁이 이미 좀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서로 간에 합의에 있어서 이런 것들 행사 안 하기로 예를 들면 합의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해서 임대인과 좀 분쟁 우려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반드시 이런 자료들을 남겨두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계약갱신 요건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합니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쓰신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걸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우편물이 상대방에 갔다는 것을 공적으로 이제 우체국에서 확인을 받아주기 때문에 추후에 저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우편물이 발송되고 송달되었다는 것들이 다 자료에 남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내용 증명 보낸 거에 대해서 임대인이 저는 그런 사실을 통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6개월 사이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저는 그걸 통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어떤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좀 문자 메시지라든지 통화 녹음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갱신요건 횟수와 행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횟수는 단 한 번만 가능합니다. 한 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장기간은 2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갱신요건을 행사하게 되면은 2년간 갱신 시 그 거주 기간을 보장받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는 임대료 조정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하셨다 하더라도 갱신 계약 시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은 임대차 보증금 1억이다 라고 그러면은 5% 정도 하게 되면 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갱신이 를 했을 때 주변의 시세가 보증금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5% 범위 내에서 보증금하고 월세를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것은 좀 수용을 하실 필요성은 있다. 물론 무조건 올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좀 올라갔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주변에서 막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죠? 시세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서, 보증금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있는데, 나만 갱신했다는 이유로 올라간다.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주변 시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다른 임대차 보증금 같은 어떤 아파트에 동일한 임대차 보증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보다 좀 더 높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갱신을 했을 때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법에서 이제 5% 정도로 이제 최대한 상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임대차 보증금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떤 임차인에게 유리한 어떤 규정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서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횟수라든지 뭐 보장기간, 임대료 조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했다. 아니면은 임대료를 한 10% 정도 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임차인이 이것에 무효를 주장하면서 예를 들면은 2년 살겠다. 또는 10% 정도 합의했었는데 사실은 그냥 나 그냥 5% 범위로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변심을 했어. 그런 경우라도 편면적 강행 규정, 이 강행 규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법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깨버립니다. 설사 둘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이 우선인 거예요. 그것이 강행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법의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것이고 법에서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를 무시하고 법이 더 먼저 나아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편면적 강행 규정, 편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만 편파적으로 이제 강행 규정으로 써주겠다 이겁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건 관계없어. 예를 들면 뭐 한 3% 정도 봅니다. 아니면 뭐 한 3년 보장한다. 3년 보장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임대인이 이제 야 2년 보장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법에서 그냥 무효다라고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하잖아요. 아시겠죠? 2년인데 1년 거주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죄송한데 1년 더 살게요. 법에서는 2년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 갱신 요건 행사한 다음에 1년 지났지만 1년 더 살게요 라고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할 때 갱신 요건 행사 안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 합의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무효예요. 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사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안 하기로 합의했다. 뭐 서면으로 합의해도 관계없습니다. 계약 기한 다 끝날 때 죄송한데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의는 무효고요. 그냥 저 임차인인데 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2년 동안 보장받을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있습니다. 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 갱신도 있고 갱신 요건이 있어요. 잠깐 알아보면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묵시적으로 당사자의 어떤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계약의 갱신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똑같다 그죠?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저 당신하고 갱신 안 합니다 라는 거 나가주세요. 6개월, 2개월 사이에 이제 갱신 안 하고 나가주세요라는 통지를 하지 아니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끝나기 전에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또 같다. 쉽게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서로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언제 끝나기 전까지 서로 아무 말 안 하기로 했으면 뭔가 어때요? 계약 기간이 다 만료가 되고 있는데 서로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면 뭔가 서로 그냥 계속 사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거 아니냐? 라고 법에서 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막 나가달라, 갑자기 빼겠다. 이러면 좀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 집이라는 것을 갑자기 뺀다. 뭐 한 달 만에, 열흘 만에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서로 간에 힘듦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당장 나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나간다니 뭐 며칠 만에 어떻게 세를 다시 놓아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임차인을 또 하는 것도 어렵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임차인 입장이라면 임대인이 갑자기 뭐 10일 만에 또는 끝나기 하루 전에 나가달라고 하면은 언제 또 새 집을 구해가지고 나갑니까? 저는 그냥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그냥 계속해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을 존중해서 법에서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말을 안 했을 때,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은 2년이다. 또 비슷하다 그죠? 기간은 또 2년이라 본다. 보증금 월세는 똑같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간에 이제 당사자 의사 표시 없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게 묵시적 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는 별개입니다. 비슷하지만 별개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건은 별개입니다. 둘 다 말 안 해가지고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둘 다 말 안 했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자동 연장 되셨죠? 자, 갱신 요건입니다.
갱신 요건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누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갱신 요구하겠습니다라는 통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죠? 갱신 요구 등 6조가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고요. 6조의 3, 계약갱신의 요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요. 그래서 이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갱신 요구권이고요. 임차인의 명확한 의사표시로 행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자, 왜 다른 것들을 말씀드렸냐? 볼게요. 다르다는 것은 다르게 또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자, 무기적 갱신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갱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2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 그래가지고 무기적 갱신 되어서 또 2년 됐어요. 4년 채웠어요. 그죠? 4년 채웠어. 여러분들 지금 4년 다 끝나가요. 그 상태에서 갱신 요구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미 4년 살아도 또 2년 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기적 갱신 후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은 가능합니다. 행사 시기는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 해야 됩니다. 자, 4년 이상 거주자의 갱신 요구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갱신 요구권 행사했을 때 원래 2년 살고 갱신 요구권 행사했을 때 아까 1회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지난번에 계약 영시권을 본인이 직접 행사하셨다면 임차인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2년 하고 갱신 요건 1년에서 4년 끝났으니까. 근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든 아니면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처음부터 했든지 간에 4년 이상 거주하셨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행사 시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했어요. 임대인이 6개월, 2개월 사이에 저 당신하고 계약 갱신 안 할게요. 갱신 거절을 먼저 했어요.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다시 저는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건데요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하든 말든 아까 법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갱신 요건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갱신 거절한 것은 당신 사정이고 임대인 사정이고 임차인은 여전하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서 거주 의무 기한이 있을까요? 의무 거주 기간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2년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임차인은 2년 전체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할 때 계약 기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임차인은 표현할 때 떠나면 됩니다. 다만 3개월 정도. 계약갱신 후에 2년 보장되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루 전에 이제 그만 갈게요. 고맙습니다. 돈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임대인이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잖아요. 당장 그 돈 어디서 만듭니까? 또 그죠? 또 새로운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 구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에서는 또 임차인이 언제든 통지 가능하지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줘라. 그래서 2년 기간 사이에 2년 다 채워도 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그 2년 사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 해지권 행사할 수가 있고 해지한 때로부터 해지의 의사 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그 3개월까지는 유효하니까 3개월 동안 월세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월세 줘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이제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그 자유로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만 이제 지켜줘라 이런 의미죠, 그죠? 즉 임차인에게 상당하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임대인에게 불리한 거, 임차인이 유리한 거는 괜찮아요, 그죠? 얼마든지 허용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다 무효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하고 3개월 뒤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또 어때요? 예를 들면 또 막 1개월 뒤 효력 발생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한다 하더라도 또 이것은 이제 1개월 뒤 효력 발생하는 건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괜찮고 만약에 둘이 이야기해서 6개월 뒤에 효력 발생한 걸로 합의를 했어. 그렇다면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6개월 뒤에 효력 발생한 건 임차인한테 불리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뒤에 효력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계약력 갱신 요구 행사한 다음에 계약 작성 다시 해야 되나요? 임의사항입니다. 선택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해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임대차 보증금 증액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또 중요 배경상 뭐 굉장히 또 뭐 어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변경사항이 있다거나
특히 임대차 보증금이 시행되었다면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또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시고 반드시 뭘 받아라? 확정일자를 받아라. 왜 그래요? 다른 강의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특히 확정일자가 중요한데요. 확정일자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당권이라든지 다른 권리자들의 이제 과의 순위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존에 임대차 보증금이 5천만 원, 1억이었다라고 했었는데 내가 예를 들면은 1억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1천만 원 향상시켜줬어요. 그러면 종전 임대차 보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1억 원에 대해서 기존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그 범위 내에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가 향상시킨 증액시킨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이 없는 거예요. 1,000이든 2,000이든 그 증액시킨 부분 5%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이 지역되었을 때는 새롭게 작성을 하신다거나 보증금 이렇게 이제 보증금을 수정해가지고 새롭게 작성하신다거나 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증액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시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를 권해드리니까요.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임차인인데 2개월 이상 차이면 채 불성실한 임차인에게까지 그런 어떤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이상 차이 면제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해해 주겠다. 다만 2개월 이상 차이 면제하시면은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근데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증금에서 그냥 까세요. 그러면 연체한 거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그죠? 보증금은 그냥 보증금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인에게 이제 허용되는 것이고, 임대인에게도 권리에 속하는 것이고,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차임을 거기서 그냥 임의로 뭐 공제해라 까라 이렇게 말 못합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연체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해요. 막 써요. 예, 막 무단 양도하고 전대하고, 예, 내 임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막 다른 사람 다른 임차인을 또 들여버리고, 그 다음에 막 목적물을 막 파손시켜 버리고 막 써요. 이런 경우에 또 그 2년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임대인에게 너무 손해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의 의무 위반인 경우에 주요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은 갱신요구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이제 임대인의 실거주 법에서는 임대뿐만 아니에요. 직계 좀비 속이 실제로 거주하라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를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임대인이 이제 이렇게 임대차를 놓고 2년 동안 이제 놓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집도 졸도 없어요. 자기가 들어가야 되겠어. 또는 자기 좀비 속, 자기 부모님, 자기 아들, 딸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 죄송합니다. 그 집에 이제 제가 또는 제 부모님이 또는 제 자식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예, 예외적으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실제로 그냥 산다는데 내 집에 내가 살겠다는데 그것까지 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에서 임대인의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을 이제 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이것을 악용하는 거죠. 실제로 안 살면서 같이 살겠다고 해가지고 내보내고 나서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놓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있습니다. 실무상 좀 문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철거 등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뭐예요? 이제 집을 재건축해야 돼요. 이제는 다 부수고 오래됐어요. 오래됐다는 전제 되겠죠. 그죠? 다 부수고 새로 짓겠다. 이런 경우까지 또 2년 동안 있을 수 있게 하진 않겠다. 재건축 또는 노후되어 철거하겠다. 노후대 철거하겠다는데 계속해서 무조건 2년 동안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철거 또는 노후나 훼손으로 해서 안전사고 오래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까지 무조건 2년 살게 해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살게 해줬다가 만약에 건물이 붕괴되거나 했을 때 사람 다치면 임대인이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철거 등 필요할 때는 또 갱신 거절을 임대인이 할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철거할 예정이니까 대규모 수선이 필요해가지고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임대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그런 사유로 갱신 요구권을 거절한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공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어떤 그런 뭐 안전설계사라든지 뭐 구조설계사, 뭐 건축사 이런 사람들한테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이 건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대수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임대인이 그냥 재건축할게요. 철거할게요. 나가주세요라고 하면 끝났느냐? 그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임대인이 이런 것들을 재건축, 철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노후나 훼손으로 안전사 우려된다는 것은 자기가 객관적으로 뭔가 최소한 어떤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구해야 되겠죠.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거 그냥 당신은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갱신 요건 행사해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사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진짜로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살았을 경우에 그러면 임대인이 만약에 이런 것이 진짜라면 자기가 이제 명도 수정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뭔가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주관적인 어떤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진짜 이게 이 집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멀쩡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수선해야 되겠다, 나가겠다.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임대인 실거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손해배상.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요구 거절과 임대인의 손해배상이에요. 그죠? 예. 실거주,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실거주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갱신요건 행사에서 2년 동안 살 수 있었는데 그 2년 기간 안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즉 쉽게 말하면 뭐예요? 조금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세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살든 안 살든 그건 모르겠는데 이래나 저래나 그 2년 지나기도 전에 내가 더 살 수 있었던 그 2년 기간 전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제3자의 목적물을 임대했어요. 이런 경우 외관상 뭐예요? 뭔가 이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그냥 거짓으로 해가지고 다른 임차인 구한 것 같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보조금 좀 높여받거나 월세 높게 받아서 받은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물론 정당한 사유 입증하게 되면은 이제 그건 괜찮은 것이고,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손해는 뭐야? 손해배상에서 손해 산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뭐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경제적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라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일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을 때 그 손해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법에서는 친절하게 손해 기준을 적어놨어요. 뭐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갱신거절 당시 그 사람이 갱신거절자 임대인인 거죠. 그 당시에 월차임의 한 3개월 정도 되는 금액은 어떻게 했느냐? 또는 큰 금액이 이 세 개 중에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제3자 임대에서도 월차임과 다른 임차인 구에서 받은 월차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갱신거절 나한테 했을 때의 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쉽게 말하면 뭐예요? 차임을 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증금도 더 받고 월세도 더 받고 또 내가 지금 이제 있었을 때 보증 월세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환산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한테 5% 향상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이 금액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것과 네가 이제 더 많이 받은 거. 요것이 자기 이득이잖아요. 그죠?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높게 세를 놓아가지고 받는 이익이 나한테 이제 주었을 때보다 더 많은 바다 요 차액이 이제 이익이기 때문에 이 이익에 대해서 2년분간 해당하는 금액을 주라 이런 겁니다.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이 맞죠, 그죠? 그리고 이 1호, 2호가 아니라면은 또 내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 만약에 내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요 손해액도 입증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급하게 이사를 간다고 막 이삿짐도 알아보고 복비도 나오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월세 막 더 높아져가지고 또 내가 손해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입증해가지고요. 이 세 개 중에서 3개월치 차임이라든지 2년분의 차액 그 다음에 실제로 입은 손해액 요 세 개 중에 큰 거를 내가 입증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이렇게 허위로 실거주한다고 갱신거절 요구를 했을 때, 갱신거절을 했을 때 법에서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런 어떤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있어야지 임대인이 그냥 허위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손해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소송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은 임차인의 갱신거절에 대해서, 갱신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또 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뭐예요? 묵시적 갱신 같은 거 되었다 하더라도, 즉 4년이 다 지났다 하더라도 새롭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설사 합의로 내가 이 갱신 요구권에 있어서 불리하게 임대인과 사전에
또는 뭐 갱신요구 즈음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뭐다? 무효다. 임차인이 불리한 것은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다시 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갱신요구를 행사하실 때 반드시 어떤 그런 증거자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통화나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나 내용 증명 것들을 이용해서 남겨둬라. 이런 것들이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임차인으로서 또는 임대인으로서 이런 갱신 요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또 서로 간에 있어서 또 분쟁도 예방하고 또 필요한 권리들을 또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